주식을 한다.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3대 재무 쪽 표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싱가포르 MBS는 배당금이 60%. 전 돈을 거의 다 배당으로 줘. 그러면 자본이 필요하면 자본을 늘려야 돼. 그거를 증 잘하고. 박사님, 주식의 기초 저번 시간에 했는데 주식을 사놓으면은 일정 기간마다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이 배당금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배당금은 주주한테 주는 거잖아. 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야. 네네.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익을 배당금이라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매출이 제일 위에 오고, 그 다음 매출에서 매출 원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뭐 인건비, 그런 관리비에서 판관비라고 하는 것들이 빠지면은 네. 그 영업에서 일어나는 이익이 생겨. 네네. 영업이익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자를 줬다든가 뭐 감가상각이 됐다든가 영업이익에 생기는 이익이 있어. 뭐 손해일 수도 있지만 영업이익이라고. 그거를 고려를 해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진짜 이익이지. 이 이익은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야. 그래서 세전 이익이라고 해.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순이익이지. 순이익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 투자를 더 해야 하니까 보존도 하고 회사 주인한테 돌려주고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그러면은 회사 직원들한테는 돈이 회사 직원들은 저 위에서 판관비라는 걸 명목으로 다 빠져나가요. 이미 보너스도 빠져나가고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위에서 이미 다 위에서 이미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 1년 그 전체의 손익계산서나 또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각종 표들은 늦게 나오는 거야.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보너스를 올해 초에 줘도 그건 작년 거에 대한 보너스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작년 거에 해당하는 표에 들어가는 거지. 그 순이익에서 떼서 주는 게 아니군요. 순이익에서 떼서 주는 게 아니고, 순이익은 순수 이익이 남은 거야. 세금까지 다 내고. 그 순이익은 이제 회사에 돈이 되는 거지. 그러면 회사에 돈이 된다는 건 회사의 자본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회사의 자본이 되는 것을 그냥 주주 거니까 주주가 예를 들어 100억 이익이 순이익이 났으면 한 60억은 주주 주고 40억은 뭐 나중에 투자도 하고 그럴 거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분석을 하려면은 그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일단 봐야 돼. 그래야 현 상황을 쫙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는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이나 그 산업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려면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읽을 줄을 알아야 돼. 그 중에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재무 현황표라고 있어. 재무제표랑 다른 건가요? 재무 제표는 제자가 여러 제자니까 많지. 옛날에 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재무 현황표라고 하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 여기가 그 순이익. 그렇지. 여기는 이제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 재무 상태가 좋은데도 남한테 빌려주거나 받을 것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무 상태로는 좋은데 실제 나한테 현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현금 흐름에 막혔어. 하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못 갚아. 그럼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지분 변동표 이런 것들도 있는데 3대 재무 쪽 표가 이제 아까 말한 재무 현황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 다음 현금 흐름표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그 재무 현황표는 현황이니까 스냅샷이야. 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중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왼쪽에는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우리가 S시라고 해. 여기는 에셋. 이게 뭐냐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야. 보이는. 자산하고 자본은 다른 건가요? 다르지. 달라요? 자산하고 자본은 달라. 이쪽은 눈에 보이는 것이야.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계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자산이야. 자산. 그럼 이 자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 제일 처음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 누가 자본금을 대줘야지. 그렇죠. 그거를 자본이라고 해. 자본인데 이건 에쿼티라고 해. 에시. 이건 에쿼티. 자본이야. 돈을 받은 거야. 회사를 창립을 하면서. 그럼 자본은 돈만 따지는 건가요? 이거 약간 이제 고급스럽게 가면 꼭 돈만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돈이 들어온 돈이 자산으로 바뀌었겠지. 물건도 사고, 뭐 땅도 사고, 기계도 샀으니까. 네. 하여튼 들어온 돈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소스야. 돈의 소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자본에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빌릴 수도 있어. 이걸 이제 부채야. 우리가 라이어빌리티라고 해. L. 여기는 부채가 와. 그래서 이 자본과 부채가 합쳐져서 들어온 돈. 이건 현재 보이는 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대로 있느냐? 이건 딱 예를 들어서 뭐 분기나 1년에 한 번씩 착착 보여줘. 스냅샷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언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몰라. 그쵸. 그 시점에서만. 그 시점만 딱 보이니까. 네. 그래서 뭐가 있냐? 손익계산서가 있는 거야.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하고 네.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 손익계산서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제일 위에 매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매출 원값 따지고 항관비 빠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영업이익이 나와. 그 다음 영업 위에 돈 나간 거 또는 벌은 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세전이익이라고 해. 그 다음 세금 빼고 그 다음 제일 밑에가 순이익이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볼 때는 순이익이 제일 중요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것들은 일시성인 게 많거든. 일시성인 게 많아. 네. 그리고 세전이익은 회사 나라마다 다 달라. 세금률이 비율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순수 회사의 영업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지. 거기는 전 세계 어떤 회사든 다 똑같이. 그렇지. 뭐 에비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이거 earning 이익이지. 네. before interest 이자, 세금, 텍스,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것도 amortization 비슷한 거. 네. 순이익과 함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저 에비타가 그럼 영업이익인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이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잡히잖아. 네. 그럼 이 순이익이 잡히면 이 순이익이 어디로 가겠어? 다음에 자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지? 네. 자본으로 들어가고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거 항상 똑같아 하니까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캐시가 들어오니까 이쪽 캐시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똑같아야 돼. 부채를 갚았다. 그러면은 부채가 줄어들겠지. 줄어들면서 이쪽에서 캐시로 갚았으니까 이쪽 캐시가 또 줄어들겠지. 소스와 이쪽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대1 배치는 안 되더라도 합하면 똑같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밸런스 시트하고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꼭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봐야 그 회사를 한 번에 캐치를 할 수가 있는. 주식을 한다.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어떤 회사를 예측을 하고 보려면 반드시 이 두 개는 봐야 돼. 이 두 개는 어디에나 공개돼 있어. 그리고 이것들은 상장 회사들은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회계법인을 써야 돼. 외부 감리법인도 써야 되는 거야. 그래 거기에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걸 잘못 만들었다. 그럼 그 회사 책임도 있고 그 회사를 감리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회계법인들. 여러 번 확인을 하는 거네요. 이것들은 그럼 엄청 왜냐면 주주들은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하니까 그러네요. 이런 걸 잘못 써놨다. 그러면 주주한테 소송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배당은 순이익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배당을 하는 거야. 배당금으로 준 거는 자본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배당금은 나간 거고 잉여이익금으로 해가지고 자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본이 계속 커지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배당금은 배당을 잘 주는 인더스트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회사들, 다시 말해 유틸리티 컴퍼니, 뭐 전기회사,
안정적인 회사들은 배당금을 줘. 또 이렇게 금융회사, 은행 이런 데는 배당을 굉장히 자주. 왜냐하면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배당 수익으로 내가 먹고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 주식이 오른다기보다는 배당금으로만. 그렇지. 예를 들어 그 DBS 싱가포르의 DBS 은행 뭐 그런 데는 배당금이 뭐 60% 받거든. 이게 번 돈을 거의 다 배당으로 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본에서 까지는 거야. 자본에서 떼서 배당금으로 주기도 하나요? 아니 배당은 안 주는데 여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 캐시가 다 없어졌겠지. 그렇죠. 이쪽도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가냐 이거야. 자본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은 자본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익이 없어지면 자본금이 나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금 100억을 받아가지고 막 쓰다가 펑펑 썼어. 그럼 결국은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야. 이익이 안 생기면. 이 자본금이 없어지는 과정 자본 잠식이라고. 거기서 자본 잠식이라는 그렇지. 단어가. 이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부채만 있고 문제가 이제 커진 거지. 자산의 소스가 부채만 그렇지. 있으니까. 부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본은 계속 늘어나야 맞지. 근데 자본이 그러면은 순이익이 안 나면은 깎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번 순이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자본이 늘어나는 방법이 더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제 돈이 필요해 갑자기 회사에서. 근데 이제 주식값이 오르면 주주들이 값이 오르는 거지 나의 회사에는 올라간 건 아니지. 근데 이제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본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네. 빌려오기도 하지만 빌려오면 이건 다 라이어빌리티야. 갚아야 돼. 그러면 자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자본을 늘려야 돼. 그거를 증자라고 해. 증자 많이 들어봤지? 네네네. 자본을 늘리는데 어떻게 늘려? 자본을 처음 만들 때는 100억을 받고 주식을 줬지. 네네. 그러면 주식을 더 발행을 해. 주식을 더 발행을 해.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가로 발행을 해. 그 발행한 것에 대해서 자본이 더 생기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린다. 근데 이제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이건 주주 거기 때문에 주주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주주한테 물어보고 주주한테 허락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증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한테 먼저 그 기회를 줘야 돼. 내가 만약에 지금 100억이 필요하다. 그럼 100억 증자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10,000원이면 100만 주지. 100만 주를 더 발행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00만 주를 사갈 사람은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의 권한대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주 갖고 있는 사람, 한 주 갖고 있는 사람 둘이 신청했다. 그럼 이쪽이 10배가 더 많이 가겠지. 한 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어디다 풀어? 그 시장에 푸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증자를 한다고 하잖아? 증자라고 하는 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야. 늘리는 행위니까 보통 신주를 발행을 해. 주식을 추가로. 그렇지.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현재 주가로 팔아. 근데 제일 첫째는 주주한테 먼저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저기로 가고. 근데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주식이 내가 신주를 안 샀어. 그럼 상대적으로 내 지분은 줄어들지.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내 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현재 주식 수가 이만큼이 있어. 여기에 주식을 더 발행을 해 이만큼은. 약 2.5% 이거에 주식을 발행을 해. 그러면 이것을 팔면은 어디로 가? 자본금으로 가 아까. 그럼 돈이 빵빵하게 생겼어. 그리고 에셋에는 캐시가 이만큼 쌓여. 그렇게 쌓여.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증자를 해서 어디다 파냐면은 미국 주식시장에다 파는 거야. 이번에 하는 게. 미국에다가 팔 수가 있나요? 이게? 미국에다가 팔 수가 있지. 상장은 우리나라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장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식표가 있잖아. 근데 실제 주식은 어디에 있냐면 예탁원에 있어. 실제 실물 주식은 거기에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우리한테 준 것을 기록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것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이 세 표는 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만큼은 뭐 기업 오너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봐. 그러면 이 주식이 이미 거래되고 있는 거야. 증자를 하는 순간 이렇게 해서 증자를 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갈 수도 있고 다른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주냐면은 미국에다 주기로 했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게 미국 시장이야. 그럼 미국 시장에 이만큼을 그대로 이름만 똑같아. 이 과정은. 미국 사람한테 파는 거야 이렇게. 저 2.5%만. 2.5%만. 그럼 여기 지금 250만 원이다 한 주에. 그럼 여기도 이제 약 그때 당시에 아직 가격은 유동적이니까 250만 원씩 파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어. 한국은 이제 주식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주식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어디에 따라 와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이익의 몇 배냐? 만약에 이런 테크놀로지 주식이다. 막 20배, 30배, 어떤 건 100배 이렇게 되는데 한국 주식은 낮아. 10배, 20배, 많아봐야 30배. 저평가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평가가 돼. 근데 미국 시장은 평가가 높게 해줘. 그렇죠. 안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250만 원에 팔았는데, 예를 들어 이 이익 대비 10배였다. 그럼 이쪽은 이익 대비 15배라고 가정을 하면은 더 비싸게 왔겠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상장을 하는 순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높게 가겠지. 그럼 오를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이 회사가 처해 있는 한국 상황, 예를 들어 북한도 있고, 뭐 대주주들이 이렇게 자기 지분을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 이건 안 변할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처럼 이게 고평가가 되기가 힘들 수도 있지. 어차피 메인은 안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평가를 높게 해가지고 여기 25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산다. 그러면은 여기와 이 주식이나 이 주식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300만 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거나 그래야 되지. 이 두 개는 결국은 싱크가 돼야 돼.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더 안 좋았다.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이쪽으로 와. 한국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 이만큼에 이 사람이 왔어. 갖고 이 사람이 바꿔달라고 해.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고 한국 시장은 코스피잖아요. 나스닥에 저만큼만 상장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물량만큼만 시장에 푸는 거야. 미국 시장. 그게 되는구나. 미국 시장에 있던 주식을 한국 시장으로 가져오면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그 주식을 코스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못 옮겨오지. 일반적으로는 못 옮겨와. 근데 이런 주식은 이건 특별한 원래 여기 증권예탁원에 있는 주식이야. 증권예탁원에 있는 주식을 이쪽 ADR이라고 American Deposit Repository.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갈 수 있게 저기만 가져가는 거야. 실제는 한국 증권예탁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예탁원에서 미국 예탁원에다가 그렇지. 너 쓸 수 있게 넣은 거야. 그러니까 링크만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여기에 있어. 실제는 저기 있는 거고. 그렇지. 거래만 미국 시장. 거래만 미국 시장에 도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이러한 코트 네임으로 거래가 돼. 그러니까 이걸 사면은 마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ADR을 통해서 한국 증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주를 발행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씩 쭉 사가지고 이 사람도 250만 원씩 샀잖아?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은 늘어날 거 아니야? 만약에 주식값이 그대로 있으면. 시가총액이 확 2.5% 늘겠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자본을 늘리는 행위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게 있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뭐냐면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산 다음에 시가총액이 필요하다 했는데 내가 1,000억을 주고 이 회사를 샀는데 300억이라는 돈이 여기 캐시가 있어. 싸게 샀네요, 그러면. 그럼 300억은 내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사는데 700억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그것을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 진짜 회사의 값 살 때. 근데 반대로 1,000억을 주고 이 회사를 샀는데 와서 보니까 300억이 빚이 있어. 그러면 300억 빚을 갚아야 하잖아. 비싸게 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1,300억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시가총액, 내가 모든 주식을 다 샀는데 와보니까 현금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현금을 빼야 돼. 빚이 있어. 더해야 돼. 그래야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는 거야. 아까 배웠던 그 표를 보고 해야 되는 거네. 그 표에 보면 항상 EV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 밑에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겉보기에 회사 전체를 사려면 시총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을 가지고 너무 활용을 하면 안 돼. 일정 비율 이상은 하면 안 돼. 그렇지. 막 위험한 데다가 너무 많이 빌려주면은 못 갚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자본의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건전성이 무너지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을 규제를 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캐피탈 에디쿼시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 캐피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 자본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뭐 12배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런 레이쇼가 있어. 이쪽 저기는 다 레이쇼야. 보통 이런 규제가 생기는 데는 뭔가 사건이 있었어야 될 것 그렇지. 같은데. 이제까지 사건들을 보니까 위험 자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망한 거가 많아. 우리가 우량 고객을 프라임 고객이라고. 우량 고객 아래에 있는 약간 불량 고객을 서브 프라임이라고. 그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했어. 그러니까 막 빌려준 거야. 돈 안 갚을 사람한테.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터진 게 2008년도 금융사태야. 그래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날라갔지. 리만 브라더스 날라가고. 좋았던 회사들이 다 날라갔지. 그래서 하여튼 요점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볼 줄 알아요. 주식을 한다. 그럼 뭐 옆에 댓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올린 글 올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이익. 그리고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를 봐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박사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알고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긴 하네요. 이 재무제표를 보는 게. 재무제표를 보는 게 회사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일단 보고 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예를 들어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구나.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구나.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모든 건전성 지표를 딱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은 원래 주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나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얘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식을 하려면은 오히려 아직 기초가 훨씬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먼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곱하기를 하려면 더하기를 알아야 되고 더하기를 하려면 0이라는 수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느낌이지. 깨봉에서. 그래야 저 고난도의 문제에 가서 이런 고난도의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사실 하려고 했던 건 레버리지 상품, 뭐 ETF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ETF, 파생 상품을 격파하는 시간으로 놀면서 수익 만점 이상 깨봉!